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발리고요. 발리에 있는 꾸따비치, 꾸따해변 근처입니다. 워낙 유명한 데죠. 발리에 오면 항상 머무는 숙소예요.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역시 여기서 머물다 떠났고, 5년 만에 왔는데도 달라진 것도 없고 되게 좋습니다. 역시 편안하고 저렴하고 하루에 7,000원 정도에 완전히 독립적인 벙커베드를 줘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잠자는 것도 편안하고 아주 시원하게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이동도 이동이었고 거의 한 15시간 잠을 못 자고 이동을 해서 어제는 뭔가 마음은 밖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꼼지락거리고 산책도 한 2번 나갔다 오고 어쨌든 기절했다가, 원래 아침에 여행은 한 6시, 7시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3시간 반 시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침에 알람을 듣고도 그냥 껐어요. 알람을 끄고 더 자가지고 8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영상에 가끔은 향기나 이런 느낌이 전달 안 된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어제 옷을 한 3일 입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콜롬보에서는 세탁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발리 가서 하지 라고 하면서 옷들을 계속 빠라야 옷들을 쌓아놓고 있었더니 이 냄새가 지금 배낭을 어디 일광소독을 하던가 하지 않으면, 다행히 어제 촬영을 몇 개 하긴 했는데 냄새가 전달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저한테 나는 냄새가 되게 싫을 정도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자마자 발리에서 깨끗하게 익스프레스로 맡기고 한 4시간, 5시간 만에 찾아왔더니 확실히 발리는 굉장히 향기가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향기가 좋고 물건에서도 향기가 좋고, 심지어 세탁을 맡겼는데 이 온몸에서 나는 은은한 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세제를 쓰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져온 옷들에서 향기가 너무 좋아서 배낭 냄새 좀 가릴 겸 일단 배낭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은 아주 깨끗한 옷에 깨끗한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아주 기분 좋고요. 발리의 아침 날씨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사실은 우울감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발리를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이 발리의 햇살과 바람은 뭔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데 햇살도 선명하고 바람은 깨끗하고 아무튼 발리의 날씨는 정말 사랑입니다. 이 좋은 발리의 날씨를 오늘 좀 느긋하게 즐길 거고요. 내일은 제가 이 근처에서 안 가봤던 섬이에요. 큰 섬인데 롬복. 항상 길리까지 갔다 롬복을 못 갔었는데 이번에 아예 롬복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페리를 예약해가지고 내일은 롬복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롬복을 보고 길리를 보고 누사페니다를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발리로 돌아오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롬복 주변에 있는 섬들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발리에서 이것저것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꾸따랑 좀 멀리까지 올라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뭔가 스리랑카에 있다가 발리에 왔더니 진짜 초거대 문명세계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편의점에 먹을 것도 진짜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마트 가격 이런 편의점 물가는 스리랑카보다 발리가 더 싼 것 같아요. 스리랑카가 은근히 음료수, 물 이런 게 싸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찰제가 아니라 부르는 게 다 값이고 그냥 외국인들한테 그냥 50씩 더 불러서 받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좋습니다. 드디어 커피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커피가 맛이 없기도 하고 괜히 비싸기도 하고 해서 거의 그냥 티를 마셨거든요. 홍차를 마셨는데 발리에 왔더니 패밀리마트에서 이 커피가 한 잔에 1,000원 정도 해요. 카페라떼인데,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태국이나 이쪽 오면 너무 좋아하는 두유, 맛있는 우리나라 베지밀보다 훨씬 진하고 맛있는 두유예요. 발리 하면 떠오르는 이런 상징적인 조형이죠. 출입구나 게이트 쪽에 만드는 마치 칼로 정확하게 가운데를 자른 듯한 이런 형태의 출입문들, 저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진짜 감각적이잖아요. 마치 칼로 정확하게 예리한 칼로 하나의 구조물을 착 잘라가지고 둘로 나눈 듯한,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게 어디 가면 아예 검은 화산석으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묵직하고 날카로워서 정말 멋있는 조형감각, 조형미가 확 느껴지는 그런 발리 특유의 이런 출입문 형태예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발리는 참 행복하죠. 햇살, 바람, 대부분 햇살만 진짜 내리쬐거나 뭐 이러는데 발리는 항상 햇살과 바람이 좋아요. 바람도 항상 끊이지 않고 불고 햇살은 더없이 쨍하고, 그래서 발리가 덥죠. 더운 나라인데 그 더위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축축하고 찝찝한 더위가 아니라 정말 날카롭게 쨍하게, 우리 그 일광소독, 군대에서 정말 햇살 좋은 날 일광소독 많이 하는데 그 일광소독하기 좋은 그런 햇살. 그렇다고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바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불어서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든 구석구석에 사원들이 많죠. 이런 힌두 사원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이런 틈 사이로 보여지는 저런 조형미들이 발리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발리의 사원들은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이렇게 칼로 싹 잘라놓은 듯한 이런 조형미 뒤에 저렇게 실루엣처럼 촥 보이는 저런 성소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하나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벽돌, 아주 잘 다듬어진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흔히 엣지가 팍팍 사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꽃과 간단한 것들을, 여기는 고기에다가 빵인가요? 고기에다가 담배까지. 그래서 형태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멋있죠. 저는 아시아 쪽 이런 건물들, 이런 구조물들 중에 발리에 있는 이런 형태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흙으로 빚은 술잔일까요? 찻병, 술병, 아무튼 이런 것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벽돌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정교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앙코르와트하고도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고, 앙코르와트는 거대한 바위들을 층층이 쌓아서 그걸 다듬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발리는 규칙적인 벽돌들을 사용해 가지고 벽돌로 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잘 다듬어서 하니까 만들기도 쉽고, 왜냐하면 벽돌은 무른 소재니까. 여기는 그냥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발리의 이런 조형물들을 좋아합니다. 예쁘고. 발리의 이 주출입구에 저렇게 칼로 자른 듯이 예리하게 잘려있는 이 단면들의 신기한 점은 이 엣지가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원근감을 더 또렷하게 만들거든요. 위치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해서 보면 저 뒤에 있는 메인 신전이 되겠죠.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날카로운 엣지 사이로 저 메인 신전이 비칠 때마다 아주 원근감을 완벽하게 살려내서 저 뒤에 있는 건물이 훨씬 더 신성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적당히 형태가 복잡하면 뒤에 거랑 앞에 게 적당히 뭉개져 가지고 사실은 원근감이 좀 생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 보면 이 날카로운 엣지는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 저 뒤에 것들이 내 움직임에 따라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하고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건물을 이 프레임을 통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올 때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모습이 아마 그걸 의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정신이 바짝 서고 뭔가 몸과 마음이 이 엣지 있는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서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강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까 맨날 땀에 쩔어가지고 돈이 꼬깃꼬깃해지고 그랬었는데 여기다 돈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거의 무게감 없고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쌉니다. 2만 루피아니까 한 1,6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들으면 야 이놈아 그 1,600원이 싸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아침부터 1,600원어치 쇼핑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돈 넣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돈 꺼내기 쉽겠습니다. 돈 꺼내기 쉬워봐야
돈을 더 쓰는 일밖에 더 있겠냐마는 그래도 불편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쇼핑의 연속입니다. 2만 루피 주고 지갑 하나 사고, 어제 비행기에서 신나게 놓고 내린 마이크 달린 이어폰 하나 75,000 주고 사고. 그러게 저처럼 정신머리가 제때 안 박힌 사람들은 맨 돈만 나가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맨날 잊어버리고 두고 다니는지. 이번 여행에서 벌써 두 번째 분실물입니다. 저의 첫 번째 분실물인 삼각대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두 번째 분실물 이어폰은 가방에 꾸깃하고 넣는다고 보면 넣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행기 포켓에 그냥 넣고 온 것 같아요. 저건 아마 힌두교의 시바신인 것 같은데, 거북이를 탄 시바인가요? 우리나라도 뭐 같은 관음이어도 바닷가에 있는 관음상은 해수관음이라고 부르듯이 여기도 뭔가 바다에 계신 시바라 그런지 독특합니다. 아, 햇살 바람 참 좋습니다. 여기는 꾸따비치고요. 어제 저녁에 일몰을 보러 잠깐 나왔었죠. 일몰 시간은 일몰 시간대로 참 좋고, 낮 시간은 또 낮 시간대로 굉장히 여유롭고 좋아요. 여기는 사실 물놀이보다는, 뭐 물놀이에 포함되겠지만 이런 수영이나 해수욕보다는 서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1년 내내 거의 같은 높이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서핑하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변이 연달아서 꾸따, 뭐 르기안, 스미냐 이런 해변들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해변들마다 파도의 높이도 조금씩 다르고, 이래서 마치 우리 스키장 가면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 코스 있듯이 그렇게 나눠서 파도를 즐기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리는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햇살 쨍한 곳을 보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늘에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쉬지 않고 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늘에 앉아서 저 멀리 햇살이 비치는, 반짝반짝 햇살이 비치는 곳을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뭔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조각상 하나조차도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진짜 디테일하고, 뭔가 얘는 조각한 게 아니라 어디서 찍어낸 거, 주물로 찍어낸 느낌인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바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런 햇살과 바람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리 하면 몸의 이 세포들이 이 바람을 기억하고 햇살을 기억해서 항상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파도 밀려오는 것도 예쁘고.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라솔이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나무 그늘에서 바라보는 비치의 모습이 참 예뻤는데 이젠 파라솔로 다 뒤덮여가지고 비치를 느끼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도 좀 하고 또 콜롬보에 오고 이래서는 거의 걷지를 않아서 오늘은 작정하고 걸어 나왔는데, 사실은 진짜 쾌적하죠. 이게 해변 바로 옆에 비치에 그 워킹 스트리트가 돼 있어서 걷기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서 전혀 덥지 않아요. 한 걸음만 벗어나면은 저 왼쪽으로는 해변이라 진짜 뜨거운데, 여기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또 그늘 밑이라 더없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행복하네요. 여기서 한 6km, 7km 걸어가면 스미냐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한번 스미냐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지금은 너무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쾌적해서 뭐 6km, 7km 아니라 10km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유명한 꾸따비치죠. 여기로 와야 발리에 왔구나 싶은데, 사실은 발리의 진짜 매력은 저는 해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리의 진짜 매력은 이 발리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섬들, 이런 섬들이 진짜 매력이고, 사실은 이 발리 섬, 이 발리가 사실은 섬 이름인데 대부분 발리 하면 이 꾸따비치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발리의 진짜 매력은 저는 우붓, 이 내륙 쪽에 있는 우붓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발리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람과 햇살, 이런 자연인데 그게 우붓에 가면 절정을 이루거든요. 여기는 뭐 그냥 먹고 놀고 즐기기 좋은 그런 비치이고, 서핑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죠. 근데 그 외에 그냥 뭐 예쁜 바다를 보러 왔다 라고 생각하면 꾸따비치는 진짜 실망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볼 거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발리의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붓으로 가시면 됩니다. 꾸따는 그냥 해변일 뿐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흥겹잖아요. 발리 자체가 굉장히 도시가 흥겹고 밝고 환하고 그런 곳이라 오면 누구나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바람이 어쩜 이렇게 시원한지. 그늘 밑에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막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지금 땀에 쩔은 옷을 입고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고 한데도 그냥 천국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아, 너무 행복하네요, 발리. 걷는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해변은 뜨거운데 그늘로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바람이 참 시원하죠. 발리는 항상 거의 일정한 수준의 바람들이 불다 보니까 걷거나 할 때 혹은 그늘 밑에 있을 때 아주 쾌적합니다. 저는 지금 스비니악 해변까지 쭉 이 비치워크를 통해서 걷고 있는데 길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그늘도 잘 드리워져 있어서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세상 어디나 다 각자의 고민들과 어려움, 고통들을 안고 살죠. 하지만 그냥 문득 유치한 생각에 이런 천국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나면 환상적인 날씨가 반겨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아마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들도 만들어질 테고,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나른하고 뭐 이런 하루들이 아닐까라는 유치한 상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르기안 해변인 것 같아요. 간판들에 르기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꾸따를 좀 지나서 르기안 해변까지 온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면 이 발리에 사는 원주민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피부색도 조금 더 밝은 편이고 약간은 좀 더 아시아 이쪽 뭐 중국이나 태국 이쪽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 인도네시아 본토 가면 약간 말레이시아나 이쪽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발리는 다른 인도네시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유의 종교, 고유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리라는 곳 자체가 다른 인도네시아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같은 인도네시아로 묶는다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해변도 참 깨끗하고 발리 사람들도 발리를 사랑하겠죠. 사실은 스리랑카의 바닷가에서 실망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반해 발리는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아주 깨끗하고요. 참 좋습니다.
와, 인상적입니다. 나무로 틀을 짜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밑에서 자라는 나무가 그대로 자랄 수 있게끔 데크 상부에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담장에 알코브를 만들어서 오토바이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바깥에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고 안쪽에는 이 코너들마다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굉장히 시원해요. 느낌이 참 구석구석 예뻐요. 해변은 해변대로, 안쪽 골목들은 골목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꽃은 항상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발리입니다. 밥을 먹으러 왔고요. 메뉴는 나시고랭이에요. 이렇게 달리는 그늘에만 앉아있어도 바람이 가끔씩 이렇게 확 몰아서 부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죠. 그 바람이 너무 상쾌하고 에어컨 바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주문한 나시고랭이 나왔습니다. 그냥 흔한 볶음밥인데 이 주로 양념에 쓰는 이 쌈발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요. 태국의 팟타이와 이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은 진리예요, 진리.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솜씨 좋은 식당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라고 해봐야 저보다 훨씬 어리겠지만, 제대로 스파이시 좋아하냐고 해서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주 한국식 매운맛으로 밥을 잘 볶아주셔서 배추를 많이 넣으니까 꼭 김치볶음밥 같아요.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다시 제가 머물고 있는 꾸따비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 가다 호텔 이 전면에 있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예뻐가지고 와, 예쁩니다. 굉장히 조경을 잘 해놨어요. 스미냑 해변 앞 거리에 보여지는 리조트들이에요. 확실히 스미냑에는 좋은 리조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평활도가 좋은 벽돌을 거의 접착 몰타를 안 쓰고 해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줄눈이 거의 없어서 하나처럼 보이고요, 가공했을 때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만들기도 쉽고 쌓기도 쉽고, 물론 뭐 강도나 내구성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엣지가 잘 사는 벽돌들이라 예쁩니다, 보기에. 이렇게 모던한 건물들도 있어요. 보면 전통적인 발리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계절적으로 이렇게 늘 온화하고 뭐 덥고 이런 계절들이다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죠. 유리도 얇고 프레임도 얇고, 그래서 더없이 가볍고 날렵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바람이 늘 이렇게 불기 때문에 산들산들 시원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림자들도 움직이고 나무들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참 바람이 많은 동네라서 모든 풍경들이 멈춰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련하게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들이 참 좋더라고요. 바람이 정말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발리의 교통체증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들이 다 좁아서, 근데 차는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니까 차가 진짜 많이 막힙니다. 가로수들이 참
멋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바람이 정말 너무 좋아서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길들이 이렇게 일방통행이라서 차들이 교차로를 두고서는 많이 막혀요. 대부분 또 로타리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진짜 많습니다. 태양의 각도가 완벽한 정서양이다 보니까 저 글자들이 바닥에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예쁘고 그러네요. 인상적이에요. 선셋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요. 한 25,000보? 여행을 오면 항상 그 정도 걷긴 하는 것 같아요. 이 꾸따비치가 완벽한 서쪽이라 저녁 햇살이 강렬합니다. 사실은 일몰은 딜리에서 진짜 예쁜 일몰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도 가긴 갈 거니까. 롬복도 아마 서쪽을 향한 해변들이 많아서 일몰이 예쁠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롬복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노을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꾸따의 저녁이고요. 아, 예쁘네요. 저렇게 한 겹 한 겹 카스테라 아니지 페스트리처럼 물결이 밀려오는 모양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저녁이라 시원하고 선선하고. 내일은 저는 이제 롬복으로 갑니다. 꾸따에서의 마지막 밤 다시 돌아오겠지만 아무튼 아름답게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